자, 그 다음에 33번. 옥션은 지적옵션의 유치권 분석이 어찌 되느냐. 여러분은 보통 옥션을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적옵션도 보고를 해놨죠. 그래서 같이 봐야 됩니다. 보면은, 이 분석을 해놨는데, 자, 요 물건 봅니다. 이 치하됐네, 그죠? 요 물건도 보면은, 주로 보면은, 옥션보다는 지적옵션이 더 상세하게 잘해요. 이 특수 권리 분석이라고 여기다 상세하게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죠? 이래가지고, 뭐, 유치권은 뭐, 이재수입에 유치권 신고했는데, 법원 현황조사 당시에 유치권을 주장한 점유자 게시물이 일제 확인에 대해서 안 했음을 감안해 보면은 신고인의 미점유를 주장할 수 있겠다. 점유자가 유치권 성립이자 존속 요건이고 경매개시 결정에 의해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는 유치권 승인할 수 없다.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이래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다가구 펜션의 경우에는 뭐 짜고짜고 쭉 잘 써놨는데 농정도 여기고. 그래서 사이트마다 조금 다른데 그래도 아마 지금 보면은 지적옵션이 좀 더 비싸고 설명을 더 잘해주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는 지적옵션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서울 경기 좀 많이 보고 지방에서는 워낙 하 원장님이 옥션을 가지고 강의를 뚜렷이 하니까 영남 거는 뭐 거의 내가 뭐 3분의 2 정도 옥션을 아마 수입원이 안 되겠나 싶다. 유튜브도 올라가지 뭐 그죠? 엄청나게 지금 옥션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심플하게는 옥션이 좀 심플해요. 탁탁 보는 초보자들은 볼 때는 탁탁 보고 있는데 좀 심플한 게 있어요. 옥션은 옛날에 굿옥션이 이제 옥션으로 바뀌었죠. 굿옥션 앞에도 탑옥션, 굿옥션 갔다가 한 1, 2년 전에 옥션으로 이렇게 바꿨죠. CO 바뀌니까 바뀌었습니다. 전에 이제 굿옥션에는 왜 그러면 이게 헤맸느냐? 엠페를 사가지고 그만 헛다리 짚어버렸어요. 완전히 투자한다고 셀이 막 돈을 모아갖고 엠페를 부산에 서울에 막 무료 강좌 열어가지고 무료 강좌 여러분 갑니까 안 갑니까? 엠페 무료 강좌 많이 오죠? 500명씩 옵니다. 500명씩 오면은 교주여 아이고 엠페리요 돈 됩니다. 투자합시오. 이러면 막 후자 이래라 하면 여러분들이 막 몇 원씩 닦아야 된다고. 한 날 내가 보니까 여기도 경남대학원에 이제 7년간 제가 야간 석사과정에 강의를 갔거든요. 이제 외래 교수로 이제 추강을 하고 있었는데, 중개사가 한 명이 상담하죠. 내가 경매 또 민사집행법 나는 강의니까. 그래, MP를 물어보는데, 돈을 공인중개사가 한 10명에서 한 15억을 걷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배당날이 됐는데 돈이 안 들어온대. 돈이 안 들어온대. 투자를 한 MPL 물건인데, 그래 보니까 책상만 있고 다 도망 앞에 옮고, 교주여 해가지고 막 이렇게 MPL에 투자라고 돈 셀이 받아 챙겨놔라고 나중에 보기에는 도망 앞에 옮고 짜면 됩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자기 책임이니까 특히 MPL 쪽에서 많이 사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범이 누구냐? 또 서울의 강남에 또 MPL 또 강의하시는 분은 그 주범이 우리 창원에 있어요. MPL을 그게 이제 띠묻고 애민 사람이 창원 조항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사람이 옛날에 한 90억 정도. 자, 수험자한테 MPL 투자하니까 돈 그다라. 총무 회장 뽑아갖고 막 MPL 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뭐 한 3억 본게는 이틀 만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날라오거든. 이거 괜찮네. 이래갖고 이제 줍니다. 상상 외의 돈이 도네. 아시겠어요? 그게 3억이 어디 됩니까? 그 다음에 35, 85, 90을 올라갔는데 1순위가 있고 MPL 살 때는요 1순위가 있고 1순위에 한 20% 정도가 사거든요. 80%는 저축은행 빌립니다. 그러면 그 두 개는 기매 다시 들어가도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대강. 그게 1순위고 20% 지돈 80% 저축은행 투자한 1순위인데 1-1에 또 설정이 좀 있어요. 그럼 1-3에다가 돈을 쉘에 갖다 였은 게 돈이 되겠느냐고, 그게. 그런 게는 쉘에 낙동가 오래돼가지고, 막, 한 8, 90억 뻥끗하게네, 막. 뭐, 강사 고소하면 뭐 할 겁니까? 교수 닦아놓으면 뭐 할 건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기는 이제 막 맨날 싸움이나 하고, 막 만나서 회의나 하고, 막. 저는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정말, 막, 너무 욕심지지 말고, 지 돈 범위 안에서 사부작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학립 포기물건 얼마나 좋아요.
딱 답이 나와 있잖아. 조금 남나 많이 남나 그거 차이지만은 세금도 뭐 딱 양호하게 뭐 몇 프로 딱 때리죠. 그런 것도 좋다면 구태여 가가지고 뭐 MPL 뭐 서울 쫓아가고 막 강의 들어보면 강의하면은 또 강사들이 또 뭐 바람 넣잖아요. 이무고 사무 지금 당장만 10원 남을 건데 빨리 10원 모아야 됩니다. 지금 총무회장 마음이가 빨리 그 수강생들 빨리 이야기하고 10원 걷어서 하고 저 법인 만들어갖고 합시다 하거든요.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이상한 거 나오는데. 자, 그다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트를 자, 그다음 봅니다. 유치권 신고에 대해서 지족선 사이트가 아주 깊게 잘 설명을 잘 해주고 있더라. 여기까지 내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하나 봅시다. 35번. 이거는 움직이는 거다죠. 8억 1,300이 9,500 드리면 좋은 게 나쁜 게 좋은 거죠. 도의대행 안 되고 요거는 10분 쉬고 있습니다. 35번입니다. 35번. 자, 35번을 보니까 이 12% 떨어진 주택이 있습니다. 눈이 번쩍하죠? 그죠? 12% 사가지고 8억 연금 받으면 1억에 사고 8억 연금 받으면 괜찮은 거죠? 그죠? 싫다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자, 8억짜리가 1억에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이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문제가 딱 뭡니까, 지금?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그럼 성립 안 하면은 좋고, 성립하면 골치 아프고 이러죠. 대출도 안 될 거고. 자, 한번 봅니다. 경매 사이트 중에서 옥션을 하고 지지 옥션까지 한번 보자. 걸려보면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유치권 신고가 서가 들어왔는지, 그럼 은행에서 배제 신청 했는지, 그죠? 신청서가 있는지, 그 다음에 경매 신청 채권자, 본건은 주식회사 정호그룹의 입장은 어떤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겠죠. 자, 쭉 이렇게 보니까 전문가 멘토를 써놨고, 지지옥션은 보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에 74386. 자, 가평에 주택이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지 건물이 유치권이 딱 있습니다. 그죠? 12%. 아유, 좋네. 자, 보겠습니다. 저기서 손을 대쓰겠습니다. 저 쉬는 시간에 다른 컴퓨터에서. 자, 2012에, 아니다, 2022에 몇 분이죠? 74386? 7386을 봅니다. 자, 봅시다. 또 되겠는가? 자, 가평이다, 그죠? 가평이면 뭐 괜찮죠? 서울서 괜찮습니다. 저도, 작년 추석 때 그 갔다 왔는데, 대지가 400평에 건물이 135평. 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누가 이제 낙찰받아 합의 쇼당해갖고 이제 왕창 경매를 했는 거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겠다. 8억짜리가 1억 2천, 12%까지 드리고, 채권자는 원래는 정오인데 정오 그룹으로 이제 이렇게 채권자가 됐다. 자, 대강 이 정도는 이제 이해를 가시고요. 여기까지 10월 19일이다. 그죠? 낙찰받아서 어디 가야 됩니까? 의정부 지원, 남양주 지원에 가야 된다. 그죠? 지원에 가야 된다. 자, 봅시다. 뭔지. 이 대한 그림을 보니까, 자, 그림을 본 게 어때요? 뭐, 괜찮죠? 뭐 아주,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근데 이게 뭐 붙여놨다. 그죠? 뭡니까, 이거? 뭐 유치권 해갖고 막 이렇게 붙여놨다. 뭐를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뭐 보니까 뭐시 일단은 여기 있네. 뭐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전부 성소 판결. 이거 뭐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전부에서 성소 판결을 받았다. 그게 확인의 소인데 저가 이겼다는 이야기다, 그죠? 있는 걸로 성소를 했다. 이제 뭐 붙어가지고 우리 민영건설이다. 뭐 해놨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고, 땅은 뭐 이렇게 해서 있고, 조금 뭐 써놨다고요. 이렇게 건물이 좀 있네요. 자, 이래가지고 있는데, 땅은 보니까 두 필지, 그죠? 보전관리 지역의 대지가 지금 두 필지입니다. 건물은
뭐 여러 동 있네요. 뭐 조그마한 것들이 이렇게 1, 2층, 4개가 있고, 4개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제시의 건물이 조금 있고, 짜고 됐고, 임차인은 송씨가 전입이 2대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 등기를 보니까, 자, 지금 여기에 경매로 샀대. 경매로 2분의 1, 그 다음에 또 이게 이 정호, 이게 같은 데죠. 아까 뭐 갖다 해놨대. 여기서 경매를 사갖고 저가 경매를 사가지고 이제 공유분할 소송해서 임의기밀 한다 이 말 설정이 없어도. 자 봅시다. 2분을 살 때 2분을 살 때 이제 요때 가평에 여기 쭉 절반이 나왔을 때 요때에 8,100 주고 아까 정호 건설회사 거기서 법인에서 낙찰을 받았다. 그 당시에도 뭐 유치권 행사 중 해갖고 뭐 이런 게 있네요. 1심, 2심 승소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점유하고 있다 놨습니다. 좀 뭔가 유치권이 낙찰을 받으면은 유치권자 아이 뭐 나왔다 이 뭡니까 이거? 매각 제외. 제시회 아니고 제시회는 포함되는 거고 매각 제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두 필지에 건물이 아까 4개 있는가 봐. 4개. 그럼 4개의 공사를 지었다 이 말이죠. 4개의 공사를 지은데 나 공사 되면 받기 전에 못 나겠다 이런 거들요. 그럼 그때의 현황조사서를 또 좀 보면 좋겠는데 요때는 지금 알 수가 없네. 그때부터 있었는지 여기 보면은 뭐 유치권이 송씨가 4억 5,100 동부지방법원에 확인해 소판결 인용까지 지금 행사 중이라고 있다. 뭐 하여튼 뭐 송씨가 4억 5,100 뭐 조금 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치권이 지금 명함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써놨는지 현황조사서. 자 집행관이 가니까 그죠? 가니까 임차인이 있고 이거 보니까 뭐라 써놨죠? 현장에서 만난 송씨는 의정부 법원에 유치권이 존재하다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유치권자로 직접 점유를 하고 있고 라동에 전입신고된 송무연씨는 주민등록을 해놨고 실제 운영한다. 근데 문제는 송영서씨가 문제다 이죠. 이분이 이제 지금 유치권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주장하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다죠. 있고 이제 유치권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자 판결을 받아가지고 근데 판결서를 이제 우리가 못 보니까 참 그렇다죠. 판결서에 이제 도급인, 수급인하고 봐야 되는데 판결서 번호가 어디 있습니까? 번호가 없어. 그걸 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이분이 이제 뭐 전입도 또 되어 있고 하여튼 좌우지간 지금 계속 유치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억 5,100이다 그게 있다 이라는데 때가 있는데 번호는 지금 알 수는 없고 자 우리 지난 그거 배웠죠. 무변론 선고하는 거 배웠죠. 그죠? 유치권에서 서로가 해갖고 피고가 안 나오더라. 안 나왔고 이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자료가 없어요. 그럼 자료를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일단은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겠죠. 낙찰받은 사람은 여기에 송씨를 만나가지고 이게 어찌 됩니까? 판결을 한번 봅시다. 실제로 서로가 그럼 판결문에 이자까지 내라고 또 때가 있는지 판결문에 그런 거 다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그냥 들렁 받을 게 아니고 송씨도 만나보고 유치권을 면밀히 검토해서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문제는 요거다.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옥션은 어떻게 권리 분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옥션은 권리 분석을 이제 요 물건에 대해서는 자 보세요. 저 밑에 보니까 옥션은 권리 분석은 요겁니다. 주의사항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매화문 매수에 있는 거 그대로고 요거는 그거죠. 여기 있는 거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기 있죠. 비고란에 있는 거 이거 그대로 갖다 붙입니다. 4억 5천이고 이 말이죠. 자 요거를 이제 그대로 갖다 복사해 붙이는 거야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전문가 멘트 해가지고
옥션원에서는 이게 뭐 요 문구가 다른 유치권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설명이 없어요. 그럼 유치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요거는 지금 옛날부터 경매가 되고 짜고 성소 판결이 있고 이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고 한번 판결문을 볼 필요가 있고 써놔야 되는데 이게 뭐 없어요. 이거는 매물에서는 그대로 갖다 붙인 거.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건을 지적옥션 가서 봅시다. 2020에 7438. 자, 봅니다. 2022에 7438. 똑같은 사안인데 불구하고, 자, 여기서는 해석을 어떻게 해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옥션에서는 이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놨는가 설명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요거죠. 특수 권리 분석 해갖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 요까지. 여기서 요 조금 더, 여기 다 읽어보겠습니다. 선순위 전입세대 겸 점유자로 조사하는 송 씨는 유치권을 신고 4억 5,100만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행관 현황조사 내역에 따르면은 현장에서 만난 송영석은 송 씨는 자신은 의정부 법원부터 목록 3, 4, 5, 6 주택의 유치권이 존재하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유치권자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 사건 보동 정보를 직접 점유하고 있다는 조사입니다. 이 현황 조사 내용과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 현황 사진 등을 감안했을 때 유치권 존부 문제로 인한 분쟁 발생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 채권자, 아까 법인에서 정혹하는데 거기 하고 신고인 등 이해관계를 만나 신고인의 적법한 점유 여부와 피담보 채권의 종류, 그 액수, 공사대금이 소멸시효가 지나가 뺐는지 이런 것들을 3년이 이제 당초에 경과가 되고 있는지 판결문, 자, 경과되기 전에 판결문 받으면 뭐 됩니까? 10년간 유지하겠죠? 무슨 말이죠? 자, 공사대금이 변제가 됐어요. 돈을 받아야 4억 5,100을 받아야 되는데 3년이 싹 지나고 5년 지났다 하면 그거는 이제 뭐 시효로 완료했다 하면 되겠는데 3년 되기 전에 우리는 모르는 지가 이제 볼 때 판결을 2년 반쯤 돼서 판결문을 받아놨다. 신청해서, 판결 신청해서. 그러면 판결 받으면 그것도 10년간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심층적인 탐문조사를 해본 후에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다. 자, 요까지가 유치권 관련 설명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그래도 그런 대로 나름대로의 조금 설명을 가미를 했습니다. 가미한 게 좋습니까? 그냥 막 유치권이 500개 있으면 500개 전부 다 그거 갖다 붙여고 맨날 똑같은 문구를 쓰는 게 좋아요. 가미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것도 조금 약하다, 그죠? 조금 약한데 옛날에 이거는 경매로 사고 이렇게 된 건데 조금 더 살을 붙여가지고 좀 살펴주면 좋겠는데 자,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개라도 정도라도 보는 게 좋아요. 안 보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그래도 뭐 아까 옥션은 거의 없으니까 또 볼 것도 없네. 하여튼 지적서라도 여러분이 보고 유치권, 법치권 이런 것도 다 좀 이상한 것들은 좀 설명을 좀 더 확인해보고 입찰을 준비해야 되겠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적옵션도 자주 보세요. 지적옵션은 국내에 아마 최고 그 사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옵션이 하고 있고 서울 사람들은 지적옵션 많이 봐요. 저는 식당 가면 이랍니다. 제일 비싼 게 뭡니까? 딱 보고 비싼 건 못 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유료 사이트도 여러분이 하죠. 제일 싼 사이트가 1년에 10만 원 주고 보는 사이트가 없는가? 그거 찾아보이죠. 비싼 거 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벌 때까지는. 좋아요. 너무 싼 거 찾지 마세요. 특히 무료 사이트 이런 거 찾으면 안 됩니다. 자, 36번입니다. 36번은 저하고 굉장히 인연이 있는 겁니다. 신안에 지인자할 때 제가 엄청 고통을 당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 더. 유치권자가 일부만 점유할 때 일부 점유 부분만 유치권 성립한다. 그 다음에 서구 찜질방은 원고가 피고한테 소송해서 승소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고법하고 있죠. 쭉 해갖고 이제 연계된 부분은 유치권이 성립한다. 뭐 이렇게 써놨네요. 써놨는데 내용 봅니다. 공사의 4001호.
하루는 이제 제가 신안에 지점장하고 있는데 연초에 1월 5일쯤 되겠다. 상가인데 433평인데 28억짜리가 한 9억에 떨이하고 10억을 받았어요. 그 낙찰 받은 사람이 이제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자 봅니다. 이게 이제 400여 이 찜질방이에요. 찜질방이 전체인데 지금은 이제 가보니까요. 이게 상당히 또 좋은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찜질방은 여름에 장사 안 되는데 여기는 여름에 잘 된대요. 왜 잘 될까? 눈 작아다가 여기 오는 거야 찜질방은. 여름 잘 되고 또 지금은 가보면은 여기에 그 뭡니까 저거 케이블카인가? 이게 뭐 달려가지고 여기 가면 물에가 맛있는 물회집이 있어요. 내리면 점심 때 먹으면 좋아요. 자, 여기 이제 찜질방이 나오는데 이 낙찰을 받은 10억에 자 봅니다. 은행에서 28억짜리를 10억 4,300에 낙찰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근데 보니까 임차인이 많아요. 임차인이 많죠. 찜질방인데 보니까 때밀이부터 13명이 14억에 290만 해놨습니다. 이게 있고 또 유치권을 보면은 자 유치권 봅니다. 이 진성 유치권이에요. 5억짜리 요게 지금 있습니다. 다 합쳐가지고 여기 이제 대표가 이게 하나 있고 짜가 25억짜리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있는데 저한테 대출하고 왔어요. 10억 4,300원 잡았는데 5억을 대출해달래요. 5억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나도 봤죠. 진성 같네. 5억원 진성이고 저거 앉아 그러더라고. 5억원 진성 여기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점유를 내가 물어봤어요. 요거는 짜가래요. 얘는 거짓말이에요. 서류를 가고 있는데 보니까 얘는 거짓말 같아. 점유도 안 하고 있고. 왜냐면 점유까지 한대요. 공사를 했고 실제로. 자 그래서 점유를 하느냐 물어봤더니 이제 이 점유인데 요게 한 10평 정도 이렇게 점유를 한대. 여기에다가 안에 이제 물건 넣어놓고 이제 프랜카드 밖에 이제 붙여놓고 이제 찜질방 안에 찜질방 400평 되게 크거든요. 그 부분만 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은 어찌 되냐 이게 대출을 15억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해주면은 자 유치권이 좀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죠? 한 10평이지만 조금 살아있습니다. 금액은 크고 그래서 일단 해줬어요. 내가 해줬어요. 그러고 이제 방카슈랑스 펀드도 월 300 내는 거를 하나 엮고 그러니까 직원들은 좋아하죠. 아이고 지점장님이 대출을 올리고 펀드 월 300 하나 또 땡기고 월 300은 너무 큰 거거든요. 땡기고 이런 게 뭐 좋은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잔금을 치렀어요. 치르고 한 보름 있으니까 청와대, 감사원, 뭐 하여튼 대한민국에 있는 뭐 민원센터에다 다 넣은 거야. 누가 였느냐? 요 친구들이, 얘들이 이제 민원을 넣은 거예요. 우리도 낙찰을 받으려고 대출을 하려고 알아봐도 아무도 안 해주더라. 그런데 저 친구가 신한에서 해준 거는 틀림없이 뭐 이거를 묻든지 뭔가 저거는 철저히 파헤쳐야 된다. 특검을 해야 돼, 특검. 신한의 마산역 지점장, 황 지점장한테는 특검을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막 청와대 민원 씌우고 막 다 넣었어요. 난리가 난 거야. 본점에서 막 전화 오고. 당신은 어찌 대출해 주길래 이렇게 시끄럽노? 그때 유치권이 나왔어요. 유치권이 뭔데? 이랬습니다. 우리 여신 메뉴에도 유치권이 없어요. 유치권이 있으면 대출하지 말라든지 조심해야 하는 이런 문구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유치권은 지금 보니까 25억짜리는 이 거짓말이고 5억짜리는 맞습니다. 맞는데 점유를 뭐 100분의 이렇게 10평이니까 거의 뭐 50분의 1 정도 조그맣게 점유해가지고 지금 유치권 주장하고 있더라. 5억짜리가. 그래서 해줬다. 그러고 이분이 또 VIP라. 포항지점의 VIP 손님이라. 이 낙찰자가. 그래서 해줬습니다. 처음이라도 안 되겠죠. 근데 해줬어. 해주고 나니까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한 20일 동안 막 술도 한 잔 못 먹고 맨날 밤새도록 답변 쓴다고. 이게 이제 지점장실에 앉아갖고 막 맨날 답변 써요. 답변 써. 그 내가 이제 책을 이렇게 책을 만드니까 답변 쓰잖아. 내가 또 뭐 그런 것도 잘 쓰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래갖고 뭐 유치권이랑 해가지고 뭐 판례는 이렇고 점유를 안 하면 유치권 성립 안 한 겁니다. 그거 해갖고 이제 결국은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됐는데 또 넘어갔는데 퇴직하고 또 좀 있으니까 또 와서 이 사모님이 지점장님 좀 살려주이소. 내가 팔라고 해도 이 유치권 때문에
못에 가슴에 못이 박혀가지고 팔지를 못하겠다. 이 5억이 진성이 살아있으니까. 또 판결문에서 여기 보면은 이게 있거든요. 저거 이거하고 이렇게 판결문을 가 있습니다. 고등법원하고 이제 이게 판결문을 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평 정도 여기에 대해서 7.63평이네. 요래에서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래 있으니까 이 팔락해도 어렵다. 살 사람도 없고 유치권이 또 이야기 안 할 수도 없고 자,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박사 과정에 유치권 석사 논문을 쓴 사람이죠. 석계열 박사하고 같이 이제 둘이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이제 박사의 딸이죠. 같이 가고 이제 현장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 가니까 현장 그대로 있어 보존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내용점에 온 게 한 두세 분이 있어요. 그쪽에서 옮겨서 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래 빼꼼히 이렇게 구멍에 보니까 한 8년 전에 교차로 신문이 안에 딱 들어있어요. 8년 전에 교차로 신문. 그래서 처음 되는 게 아줌마가 누가 그 점유를 누가 이제 월급 받고 한 2달 있었대요. 점유를 해야 된다 이라니까 했는데 자 점주도 자 여러분 보세요. 일을 하라 하면 2달 하면 합니다. 은행에서 10,000명이 있는데 애민 놈이 있어요. 3명. 그 어떻게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제일 바쁜 지름에 니는 저 등 돌리고 일하지 마라. 저 뒤 쳐다보고 가만히 놀아라. 뒤 쳐다보고. 그래 그러면요 한 일주일 있으면 지가 사표서 나갑니다. 그죠? 사람이 너희들은 바빠서 한 일도 못 가는데 일하지 말고 일 필요 없다. 니 나한테 니 동급일 테니까 닦고 100만 딱 쳐다보고 앉아 있거라. 딴 데 가지 말고. 그러면 막 지리서 나갑니다. 자, 근데 그것도 이제 여도 한 2달 있다가 아줌마 나왔댔대. 가만히 이게 여러분 갇힌 창고 비슷한 데서 2달 있어 보세요. 이게 뭐 할 거 사람도 아무도 안 오는데 이게 뭐 봉급도 봉급이만 하고 나와. 그래 비 이제 8년 됐어. 잘 됐다. 저거 사업자 등록 됐어요. 내고 딱 요 도면에 그 네일 아트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장소는 딱 요 판결문 대부분 판결문에 있는 도면 그거를 딱 붙여갖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라. 그러니까 부사비라. 저거 부사비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송하려고 하니까 20명을 상대로 힘든 거예요. 피고가 20명 되니까. 그 저가 소송 도록으로. 그럼 우리 받으면 되거든 아닙니까? 일단 부사비라. 부사고 부사서. 근데 아마 적어도 연구했겠죠. 20명은 또 도랑 다 받아 하려기 또 쉽지 않죠 적어도. 그래가지고 시간이 한 달, 2달, 1년, 2년 지금 벌써 한 5년 넘게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아줌마가 얼굴이 팍 피했는 거야. 너무 좋다고. 이제 팔아도 된다. 원장님 팔아도 된다. 내가 지임장이 팔아도 된다. 그냥 이제 막 내 메모 내놨는 거야. 무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점유를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도 부산 것도 좀 잘못했기도 했지만은 방법이 없었어요. 그 부사가지고, 지금은 네일아트로 사업자를 내가지고. 그러면 이제 소송부터 하는 거. 그거는 점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보세요. 지금 사업자 등록이 지금 된 지가 몇 달 됐습니다. 네일아트로. 그래서 사람이 없는데 그게 무슨 유주권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아주 해피하게 끝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치권자는 점유를 하고 다 해야 되지, 부분적으로 조금만 이런 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7번. 그래갖고 이 사건 때문에 술 한잔 못 먹고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본점에 찐밥 받고 황 팀장은 그거 대출해줘가지고 묵겠다고 대출해주고 온갖 민은 다 받고 제가 고통을 당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자, 37번. 이미 경매 개시가 됐는데 감정평가사가 실사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에 유치권자가 없었다. 집행관 현장 방문 시 유치권자가 점유 언급되라도 폐손 사건입니다. 이 뭐냐 하면요, 파주에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우리가 부실이 되면은 각 은행에서 이제 NPL 부실 채권을 전부 다 넘깁니다. 주로 유암코 이런 데나 큰 대신 AMC나 이런 대형 회사에 막 넘겨. 몇천 원씩 넘겨. 저거 사가죠. 사가는데, 그럼 사간 그 사람들은 실사를 합니다. 실사. 그걸 이제 예를 3,000원 주고 사간다 하면은 공장 막 섞여있죠. 그럼 그거를 안건에게 법인 인데서 이제 실사를 하도록. 그럼 이제 그게 이제 감정평가서 비싼 사람이 실사 전국을 다니면서 실사를 합니다. 그 사진을 막 찍어요. 찍는데, 그때가 해피름은 경매가 되고 현황조사서는 28일 날 형성되는데 중간에
여러 11월 15일, 14일이네. 14일에 촬영한 동영상에는 없었어요. 유치권자가 뭐 프랭카드도 없고 사람도 없었어요. 없어요. 없는데 현황조사서는 있었더라도 요거는 성립 안 됩니다. 일단 임의경매 이전부터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요때 중간에 해결법인 실사 때문에 갔는데 그때 사진하고 동영상 볼 때는 점유를 안 하더라. 그래가지고 깬 겁니다. 그러면은 유치권도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꼭 현황조사서가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또 예리한 문제도 있더라. 자, 그때 판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2억 3,900원을 받아서 짜고 샀는데 이게 이제 소송 붙어가지고 깨진 겁니다. 이해가시죠? 우리 등기부에 임의경매 개시가 나오고 집행관이 여기 보니까 6일 날에 등기부에 찍히고 28일 날 집행관이 현장을 가는데 중간쯤에 이 촬영이 된 사진에는 점유를 안 했더라 하고 깨진 사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때 판결이 요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8번. 유치권 신고 내용을 누가 잘 알고 있을까? 14의 1406. 자, 여기 보시면요. 뒤에 보세요. 유치권이 막 이래요. 아주 복잡합니다. 27억 하고 막 자꾸 하루는 수료생이 14의 1406. 자, 이분은 좀 나이가 드신 분인데 우리 학원에 수강을 왔어요. 수강 가지고 엄청 잡으러 야간반에 그때 야간반에 있었거든요. 잡. 근데 뭘 샀나 그러면은 구미 쪽에 그 당시에 모텔을 2개 샀어요. 결국 낙찰을 받아가지고 막 거의 대출이 90%죠. 막 8, 90% 받고 지돈 조금 넣고 해갖고 사가지고 했는데 그게 성공이 됐어요. 성공이 됐어요. 근데 하루는 요것 때문에 저한테 왔습니다. 원장님, 이 감정가 100억인데 109억인데 요번에 18억에 나왔으니까 내 돈 한 4억 넣고 요거를 막 10년이고 20년이고 가 있다가 내가 팔겠다 이 말. 자, 그러면은 요 무시하고요. 그래서 그래요. 얼마짜리라고요? 109억인데 이렇게 해서 뭐 토지하고 이렇게 건물하고 쭉 있는데 토지가 81억 건물에 쭉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사고 자기가 막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유치권이 이게 막 나왔으니까 이게 요것 때문에 이제 좀 신경이 쓰이는데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가 좀 봐달라. 내가 봐도 자, 이거 보세요. 뭐 복잡하죠? 뭐 짜고 뭐 존재하지 않는다 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이제 유치권을 파가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전화상을 했어요. 이거 파가려고 하면은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고 전문 변호사한테 한 돈 천만 주고 좀 보고서를 만들도록 해보자. 우리가 어찌 되는가. 돈이 지금 뭐 20억짜리 100억짜리 20억이 낮춰 받는 건데 돈 천만 원 아껴야 되겠나. 일단은 한번 자문을 구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진짜 왔어요. 수강생 왔어요. 양보 다 알고 왔더라고. 자, 그래서 가만 본게네. 내가 변호사한테 이야기 주번들 자기가 뭐 또 다니면서 하기 어렵습니다. 찾기가. 그래서 전화를 어디다 했느냐면은 자, 유치권이 신고 이렇게 되면은 누가 제일 고 잡습니까 이거? 이게 누가 제일 고 잡아요? 이렇게 신고되면 누가 제일 고 잡아? 첫째로 요 본게 누굽니까 이게? 개면허사 누구?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새마을 금고에서 36억 토지 뭐 지상권 났어요. 36억이 있고 경매 청구할 때도 그대로 청구가 36억입니다. 그럼 여기서 36억인데 이 떨어지면은 누가 제일 골치 아플까 이게? 18억까지 떨어지면 누가 제일 골치 아플까? 돈 받을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플까? 여러분 돈을 빌리는데 36억을 빌리는데 지금 18억가 떨어졌어. 100억짜리가 빌리는 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18억은 만약에 20원 되면은 16억은 부실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새마을 금고에서. 그러면 새마을가 민감 맞아 지금. 이상한 모가지 갔다 합니다 지금. 갔다 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돌렸습니다. 어디 전화하느냐? 어디 전화하면 됩니까? 새마을금고 어디 있어요? 전화가 어디 있노? 건물 등기부를 보면은 이게 뭐 건조당을 했든지 있겠죠. 이게 보면은 이제 뭐 경매 넣은 사람도 보면 되죠. 경매 임의경매가 누구? 임의경매 이건 누구? 임의경매 개시결정 누구? 신반을 여기 있죠. 안산시 여기 있죠.
너네 전화를 했어요. 0214 가지고 자 안산시 단원구에 신반을 새마을고 바꿔달라. 연결하다. 이제 전화번호 받아갖고 이제 자그 김해담 노냐 바꿔더라. 나왔어요. 근데 물어봤죠. 자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갖고 지금 있고 유치권이 이렇게 복잡한데 36억 너가 돈이 나가는 모양인데 내가 낙찰 받아줄게. 그 대신에 유치권을 좀 알아야 되겠다. 유치권을 답을 주라. 정답을 좀 주라. 이랬더니 새마을 원고는 내용을 알까 모를까. 진성이 얼마고 낙찰자가 얼마 정도 물어야 안다고. 그래서 20억 4천만 원 하더라고. 물어야 될게. 제가 대법원까지 싸움 했는데 20억 4천 정도 유치권이 있다. 이렇게 답을 받은 거. 그래서 팩스 해줘라. 이랬더니 팩스는 못 간대. 그게 뭐 개인 보험 이게 많이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대. 그럼 사건 번호 넣어둬라. 준다 안 준다? 그거는 줍니다. 너 대법원에 이겼다면서? 그럼 그 사건 번호, 대법원 사건 번호 좀 주라. 그래, 그걸 받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20억 4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낙찰 받는다 안 받는다? 수강생이. 그러면 안 돼. 못하겠다. 20억 4천을 지가 다음에 뭐 내줄 돈도 없고, 그런 게 능력도 없고, 그렇게 큰 거를 한다니 좀 어렵다. 유치권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 한 5억 넣고, 한 10억 대출 받아갖고, 한 20억 낙찰 받아서, 주고 막 10년이고 가있다가 아주 저다 할 때만 알아서 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땅값이 80억 넘고 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자, 그래갖고 이제 자기는 이제 무산되고, 이 낙찰자 누구 거예요? 이 받은 사람이. 응? 이 누구 거? 누가 받았을 거? 새마을 원고입니다. 이걸 유입시대요, 유입시대. 왜냐, 그러면은, 저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죠. 요렇게 해서 경매를 열었는데, 죽을 맛 아닙니까,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경매 비용 가지금하고 해갖고 이제 돼가지고 37, 8에 들어간 겁니다. 낙찰을 받고, 부실 채권은 없애버리고, 채권은 없애버리고, 소유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가 와도, 우리 이게 뭐 좀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막 채권 없애고 부동산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징계미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뭐 20억에 팔리면 뭐 됩니까? 16억 아까지 나면 당장 뭐 니 나가라 그죠? 그런데 나가라 할 수도 없고 이게 금액 보면 100억짜리인데 36억에 또 낙찰 받아 가했으니까 참 죽으라 할 수도 없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있다가 이제 일반 매매로 이제 유치권하고 다 합의해서 이제 팔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어볼 때는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유치권이 복잡하면 은행 이게 경매 넣은 사람이 제일 잘 알아. 그 물어보는 것이 제일 잘 알아갑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잡았다. 이해가시죠? 자, 경매 넣은 사람한테 물어서 답을 잡았다. 자, 김해 봅니다. 김해 39번 보면요, 이 주택이 두 개가 경매 넣었어요. 업자가 두 개 다 지은 거라. 다 지은 건데 비슷해요. 내용은. 그런데 위에 거는 유치권 두 개 다 신고된 건데 위에 거는 5억 8천, 밑에 거는 4억 5천 배 이렇게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을까? 왜 차이가 많이 났을까? 14에 16193 1번하고 2번이죠. 14에 16193 자, 2번은 유치권 신고됐죠. 됐는데 불구하고 더 금액이 떨어지죠. 위에 거는 신고 안 됐죠. 안 되면은 많이 올라오죠. 신고되면은 낙찰가 낮아질 것 아닌가? 당연히 유치권 신고돼 골치 아프니까. 자, 이거 봅시다.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1번은 유치권 신고가 없어요. 이게 물건이 괜찮고 하니까 유치권 신고 없으면 여러분들이 1차, 2차, 3차에서 막 들어가 뺀다고. 별 신경 안 쓰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5억 8천 들어갔는데 2번을 보니까, 아이고, 유치권이 신고 들어왔네. 그러면은 1번에 다 몰리버리고 2번은 물건이 더 좋은데 불구하고, 자, 여기서 나왔죠. 가람, 건축, 정시가 2억에 대해서 본건 건물, 건물 중 1층에 대한 유치권 신고 1층에 있다네. 2억에 대한 유치권 신고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 가나 하면 1번으로 다 몰리피지 2번은 안 들어갈 겁니다. 하고 저기 유치권이 2억 있네. 이라고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디 간다고요? 2번을 가야 돼.
2번을. 이거 보니까, 그럼 뭐, 가랑 건축의 정령석이다. 이 입주권 신고하는데, 이 세입자 구성을 보면요. 대부분 다 사람이 다 살고 있어요. 살고 있죠. 그럼 가랑 건축에서 이 사람 물어보면은, 가랑 건축 직원이 상주를 했습니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예, 했습니다. 하겠나? 뭐, 안 했다 하겠나? 안 했다 그랬죠. 그럼 우리 입주권 신경 쓸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인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입주권 신고 들어오면은 좀 배우면은 이렇게 금액이 벌써 요것하고 요것하고, 그거는 그놈인데, 요거는 4억 5천 배이고, 요거는 5억 8천, 1억 4천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는 경매 배운 사람은 2번 가서 1억 4천 싸게 사는 거고, 못 배운 사람은 그냥 편안한 거, 입주권 자기도 안 나오는 거, 이런 거 사갖고, 임대도 작잖아, 지금. 아까 2번은 임대가 많잖아, 그죠? 그것도 나는 거지. 임대가 많이 되는 게. 물건이 더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매를 배우면은 더 싸게 산다. 넘보다는 1억 한 3천 정도 차이가 났다. 이해 가시죠? 우리는 유치권 없는 것보다 있는 것 도전하는 것이 더 싸다. 공부를 해가지고. 자.